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도 회사니까요. 이 회사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딴 것도 아니고 차가 안 팔립니다. 차 회사에서 차가 안 팔린다는 뉴스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차라고 그러면 차 판매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뭐 어떤 날은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뭐 어떤 분기, 어떤 해 판매량에 진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판매 감소는 좀 심각한 수준이죠. 너무 안 팔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이제 저기 월가에서도 쉬쉬하고 있고, 이거 정말 큰 문제인데 에이 뭐 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주주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 뭐 이건 일시적인 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이 점은 그냥 쉽게 넘길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원인 면에서도 사실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안 팔리는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 원인을 고치면 되는 거니까, 어쩌면은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나와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라면 어떨까? 이 점이라고 하면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가 그럼 이제 요즘 얼마나 안 팔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 이제 그 증감률입니다. 2025년 들어서 1월 달인데, 2025년 1월 달에 전 세계 전 세계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EV가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서 37%가 늘었어요. 그런데 유독 테슬라만 판매가 마이너스 45%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즉 시장이 줄어들어서 테슬라 판매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은 늘어났는데 테슬라만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절대량 자체가 이렇게 줄다 보니 판매량 자체도 정말 너무 형편없이 줄었어요. 독일에서 테슬라 브랜드 전체가 파는 게 뭐 1300대 팔았다, 1500대 팔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00대, 1500대 뭐 이 정도 수준의 판매량이라고 그러면 그 모델 자체가 이제 휘청휘청 하는 거거든요. 저거 팔아오면 좀 뭐 어떡하냐? 좀 위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한 모델도 아니고 한 브랜드, 한 회사 전체의 판매량이 1000대 수준이라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160만 대, 180만 대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시장인데, 독일은 우리보다 2배 큽니다. 한 300만 대 팝니다, 연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 큰 시장에서 뭐 1500대 팔았다 손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750대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차라고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 인기 없는 차량 의 수준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한 모델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한 회사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러고 있으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이 가장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에서의 판매 감소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도 심상치 않아요. 월 2만 대 팔립니다. 옛날에 얼마나 팔렸는데? 테슬라 잘 팔 때 월 6만 대 이상씩 팔았습니다. 6만 대 팔던 시장에서 지금 2만 대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반적 이거 작년에도 계속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수준으로 지금 판매량이 급감했고, 유럽에서의 판매량이다 그러면 시장 철수해야 됩니다. 이거 이 정도 판매량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혼다 이런 회사들 파는 수준으로 팔고 앉았으니, 독일 같이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지금 대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안 팔리고 있는 거 왜 안 팔리느냐? 테슬라도 알고 있을 거고요. 우리도 알고 있고 전 세계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회사 사장님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 사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독일인들 같은 경우 저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걸로 인해서 저짓하고 있던 시기를 독일로서는 자기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거 반성한다라고 해서 전후에 지금 45년 전후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80년 넘게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다니고 있는데, 테슬라가 머스크가 저짓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극우 정당에 대해서도 계속 이 선거운동 지가 대신해주고 앉았죠. 남의 나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웃긴데 그 대상이 바로 독일 극우정당 나치의 후신이라고 하는 점에서 독일이 제일 넘어갈 거고, 독일과 함께 맞서 싸웠던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서도 다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유럽 시장 전체에서 테슬라라고 하는 차는 도저히 탈 수가 없는 차가 되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 이 문제, 즉 일론 머스크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첫째로 예비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 없어서 안 사죠. 재수 없어서 안 사는 거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그 현행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이 차만큼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게 없잖아요. 저 친구는 뭐 벤츠 타고 다녀. 저 친구는 아반떼를 타고 다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뭐 취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재화인데, 이 재화가 말 그대로 악의 화신화가 되어버렸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치명적이죠. 테슬라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시구로 나간다고 그러면 마케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재밌는 사진이라서 하나 떼어왔는데 아마 미국에 있는 사진인가 봅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뭐 개 산책 시키다가 개똥 나오면은 이거 여기다 버리쇼 라고 하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짐칸에다가 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광고판이 떴다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영어 문구가 만약에 당신이 길을 걷다가 일론 머스크를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 지금 들고 다니는 개똥 있잖아, 사이버 트럭 뒤에 짐칸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새끼 입에다 쳐넣어라 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써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게 막 저기 도로에다가 뭐 붙여놓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가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테슬라 영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일렉트로캠 그분 영상 저도 이제 자주 보는 영상인데, 그분도 지금 사이버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데 사이버 트럭 탈 때마다 어느 정도 좀 눈치가 좀 보인다라는, 눈길이 좀 신경 쓰인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 사는 데는 굉장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호적이었던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훨씬 더 할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사장님의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장이 정치에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왜냐하면 신세계의 정영진이가 뭐 멜콩멜콩 거리고 다니면서 막 그러는데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신세계가 요즘 중국이랑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신세계한테 멜콩멜콩 그러는데 우리 중국 공산당 얘기하는 거냐? 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 바짝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차라리 신세계는 그 자기가 이런 거를 계속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망갈 때는 도망갈 줄 아는 요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점점 더 세게 나가고 있죠. 뭐 나보다는 훨씬 똑똑한 인간이니까 뭔 생각을 갖고 하겠지만서도 그 생각을 알 수 없는 저로서는 그냥 뭐 이디어트로 여겨집니다. 자, 요거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건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제정신으로 서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라고 하는 신모델이 지금 이제 벌써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공개를 했고, 뭐 곧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게 풀릴 거라고 합니다. 즉, 신모델 나오기 전에 구모델을 누가 사겠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신모델 출시 이전의 어떤 판매 감속이 요거에 불과해. 좀 그래서 이제 모델 새로 나오고 모델 체인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려서 지금의 일시적인 판매 급감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거야라고 희망적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뭐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모델 Y 주니퍼가 깔리고 나면 훨씬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걸리는 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판매 감소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전년 동기 대비로 판매량이 절반으로 툭 잘리고 또는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75%가 날아가 버린 전년 동기에 100대 팔았는데 지금 25대 파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리냐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극적인 판매 감소가 있는데 이게 모델 Y의 신모델이 출시된다고 해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택도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한 브랜드 자동차 회사에서 모델 체인지 한다고 이렇게 판매가 감소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면 아반떼 신형이 올해 지금 이제 2025년 5월달에 나온다. 그러면 2, 3, 4월달 이때는 차가 좀 많이 덜 팔리겠죠. 그런다고 해서 한 30% 정도 판매가 준다. 이건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뭐 만약에 50%가 준다, 75%가 준다. 이러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언제 좀 있으면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구모델을 싸게 판다, 할인 판매를 한다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금융 조건을 갖다 좋게 해준다든지 뭐 어디다 밀어낸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판매량을 유지를 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이지. 아이고 이제 새 모델 나오면 될 테니까 그 전까지는 뭐 안 팔리는 건 당연하지. 할 수 없다야. 라고 하는 회사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전 이게 좀 놀라워요. 그리고 테슬라를 옹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 모델 체인지 기간 중간에 과도기적 판매 급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큽니다. 설사 그런 거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회사가 이런 식으로 판매 감소를 갖다가 그냥 정면으로 두드려 맞고 있다는 건 회사의 경영 판단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뭐 신모델도 나오고 이러는데 또 하나 좀 신경이 쓰이는 점이 뭐냐면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제일 그 뭐랄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단일 모델 브랜드라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 뭐야? 모델 Y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모델 Y가 뭐 거의 한 절반이 뭐야? 한 70% 가까이 팔리죠. 그리고 나머지 70%, 30% 중에 뭐 거의 25% 이상이 모델 3가 팝니다. 모델 3, 모델 Y가 거의 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전체에서. 근데 모델 3랑 모델 Y랑 사실은 거의 같은 차죠. 모델 3 세단형 모델 3를 갖다가 덩치만 키워가지고 SUV 형식으로 만든 게 모델 Y다 보니까 둘이 서로 부품 공유하는 것도 많고 디자인도 많이 닮아 있고 등등입니다. 실제로 그래서는 형제차나 마찬가지죠. 아반떼랑 K3와의 유사성? 뭐 이 정도? 아니 그거보단 좀 크겠구나. 뭐 어쨌든 아반떼와 투싼 정도의 차이? 뭐 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품 공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안에 내부도 비슷비슷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모델 3만 해서 팔다가 모델 Y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제 모델 Y가 훨씬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되었는데 결국 테슬라는 모델 3 거의 비슷한 모델 Y 요 한 차종으로 이루어진 브랜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볼륨 모델인 모델 Y의 모델 체인지 기간에는 이렇게 판매 가뭄이 확 들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회사에서 나 모델 Y 별론데 또는 모델 3 별론데 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그거 말고도 많잖아. 모델 S도 있고요. 모델 X도 있고 그 사이버 트럭 있잖아. 인데 일단 이 차들 거의 1억 가까이 하죠. 1억 넘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엄청나게 큰 기대를 받아왔었습니다만 일단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어지간한 깡으로 못 사죠.
일단 차가 5.5m가 넘는데 그 정도면 뭐 마을버스 몰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 몰고 다니면서 어디 골목길 한번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낑낑대야 되는 이런 거라든지, 어지간한 주차장에서 주차칸 2개씩 물고 다녀야 된다라든지, 뭐 주차장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동네 수두룩하다라는 거 각오해야 되고, 뭐 백화점 어디 들어갔는데 지하주차장이 꼬불꼬불꼬불한 달팽이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갔는데 차 이제 온 동네 다 지직 긁는 거, 이런 거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지만서도, 이런 차, 미국식 초대형 픽업 트럭은 수요처가, 그리고 수요 대상이 아주 빤하죠. 미국 시골 말고 이걸 어디다 팔아먹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한테 야, 너 테슬라 좋아해? 지금은 싫어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좋아했습니다. 좋아합니다. 테슬라 그럼 다음에 차 바꿀 때 테슬라 살래? 그러면 사고는 싶은데요. 저는 차 살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거든요. 요즘 1,500만 원짜리 차가 있어. 당연히 중고죠. 중고로 해서 1,500만 원인데 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상태가 좋은 걸로 고른다라는 원칙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그런 식으로 골랐고요. 근데 테슬라가 중고차값 1,500까지 내려오려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새 차를 산다 하더라도 뭐 좀 더 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2,500이 거의 맥스 아닌가? 그 이상으로 가는 건 난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뭐 내 재정 상황을 뻔히 아는데 그 이상 사는 건 나한테 너무 무리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상 가격의 차이는 눈이 잘 안 갑니다.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뭐 거의 5천이죠. 뭐 보조금 받아서 어쨌든다 저쨌든다 하더라도 그냥 5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모델 S, X 이쪽으로 오면 1억 훨씬 넘어가니까 뭐 저랑 상관없는 차고, 뭐 부자 양반들 많이 타고 다니셔 이런 거고, 나와는 상관없는 차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공짜로 준다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 나 같은 손님은 아예 안 받아요. 하승주 씨 같은 가난뱅이한테 뭐 안 팔아도 됩니다. 이러는 거겠죠. 자, 이게 이제 단일 모델 브랜드의 한계입니다. 이 단일 모델, 주력 모델이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생긴다든가, 그래서 어디 하나 리콜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파는 거니까 거의 전 판매차를 갖다 전부 다 리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에 지금 팔고 있는 차의 고객 대상군을 확장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5천에서 6천 사이 요 정도의 예산 범위를 가지고 차를 고려하는 사람 중에서 전기차 고려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테슬라의 경쟁력이 매우 강할지는 모르지만서도 그 이하에 있는 사람 훨씬 많죠. 수적으로는 이 이하의 사람들한테 팔 차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히 모델 Y에 편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포드와 GM의 점유율 역전 현상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옛날 옛적 1900년대 초에 1905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 헨리 포드가 최초로 모델 T를 생산을 하게 됐죠. 원래 이제 모델 A부터 시작이죠. 모델 A, B, C, D, E, F, G 하면서 쭉 생산을 하다가 드디어 모델 T가 거의 완성형이 되었습니다.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냥 미국에서만 잘 팔렸다. 얘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포드 모델 T는 그야말로 20세기 최고의 상품이고, 20세기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기업을 하나만 꼽아봐. 위대하라고 하는 게 가치를 제외하고 그냥 세계에 끼친 영향이 가장 큰 기업을 골라봐. 저는 포드를 고르겠습니다. 이 포드가 만든 헨리 포드가 만든 이 회사의 어떤 기업 경영의 방식은 뭐 단순히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아예 뭐 세계의 생산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죠. 그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뭐 한 게 뭐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점이 이 회사로부터 거의 확립이 되었죠. 그래서 대량 생산은 곧 대량 소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회사나 마찬가지이고, 이걸로 인해서 20세기는 말도 못할 풍요로움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었죠. 이전까지 뭐 1800년대, 1700년대 이때까지 지구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생활 수준보다 20세기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세계로 와서 너무너무 풍요로워진 거죠. 뭐 포드 모델 T 같은 경우에서도 당시로서는 평소에 팔리던 자동차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팔렸다 그러죠. 이렇게까지 저렴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이 회사에서 포드에서 모델 T 하나만 생산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복잡하게 이 모델 만들다 저 모델 만들다 이러면서 생산비 올라가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 모든 부품 딱 하나만 다 해가지고 이 똑같은 부품으로 표준 부품으로 차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비용 왕창 낮출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포드는 비용 절감에 목숨을 걸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뭐 모델 T의 모델들은 다 까만색밖에 없는데 왜냐면 흑백 사진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까만색만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저것 만들고 그러면 복잡하다고. 그래서 뭐 하얀 포드, 뭐 저기 빨간 포드 이렇게 만들었는데 빨간 포드 인기가 없으면 빨간 포드가 재고로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 다 똑같이 단일 색상으로 하면 그런 재고 비용도 줄일 수 있잖아. 페인트 여러 개 사야 되는 비용 줄일 수 있어. 무엇보다도 재고 비용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다 까만색으로 통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는 포드 모델 T로 거의 통일을 시키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 치세가 20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926년도 정도부터는 GM이 포드를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GM이 포드를 역전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지금 2025년 지금 거의 100년 동안 포드는 GM을 다시 재추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M은 다른 의미에서 20세기에 엄청나게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죠. 현대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GM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드는 자기 상품을 싸게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제1 목표는 일단 무조건 싸게 만들어. 그럼 많이 팔려. 많이 팔리면 우리도 많이 남아. 많이 팔리면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더 싸게 만들면 우린 더 많이 남아입니다. 그래서 모델 T 하나만 주구장창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죠. 그렇게 싸게 팔면서도. 근데 GM은 어떻게 했죠? 완전 그 반대로 하죠. 요즘 사람들은 1920년대 이럴 때 들어와서 요즘 사람들은 아니 주머니에 먹고 살 거 많아. 근데 저렇게 똑같은 차만 보고 살 거야? 더 다양한 차종들이 필요해. 색깔 까만색? 야, 그런 게 어딨어. 예쁜 색깔 많이 넣어서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경영 전략을 짜고 그 외에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썼습니다. 또 GM에 했던 아주 유명한 작전 중에 하나가 의도적 진부화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한 2, 3년쯤 지나고 나면 멀쩡히 잘 굴러가요. 그런데 왠지 좀 낡은 차 기분이 나. 왜? 요즘 새로 신형 나온 거 보니까 신형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훨씬 예뻐 보이고 신형 같은데 3년 전에 산 내 차는 구형 같아 보여. 그래서 돈 있으면 신형으로 바꾸고 싶도록 하는 마음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 외에도 GM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신용 할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가난뱅이들도 일단 지르고 보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들도 쓰고요. 그래서 GM은 그 이후에 소위 모델 다양화를 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서도 여기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당신 마음에 드는 게 있겠죠? 라는 전략으로 나아가서 포드를 역전시키고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 됩니다. 자, 이 사례에서 저는 현재의 테슬라가 포드와 너무 닮아 있다 싶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 차 만들면서 비용 절감, 원가 절감에 목숨 걸었죠.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이거에 진짜 모든 노력을 다 때려박습니다. 그 똑똑하고 실행력 좋다라는 인간이 여기에다가 하고 있으니 그래서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 다른 여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뒤로 넘어갔죠. 아니 저 정도 스펙의 자동차를 어떻게 저 가격에 낼 수 있어. 우리는 저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2025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모델 3 내고 모델 Y 내고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냐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테슬라에서는 3천만 원대 차가 안 나오는 거죠? 낸다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는 늘 뭐 자기 다 알고 있다고, 다 준비하고 있다고, 곧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자주 하는 거짓말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만큼은 제대로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 2 나오면 2만 불대 만들겠다. 나와야 말이죠. 못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렸습니다. 테슬라 직원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우리가 지금 뭐 로켓 만들고 뭐 만들고 다 만드는데 설마 저가형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겠어요? 그래 그런 것 같아. 만들 줄 아는데 그럼 왜 안 만드냐는 거예요. 테슬라가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까요? 그런 차를 못 만들까요? 그럴 리가 없죠. 문제는 아직까지 2만 불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2만 불대 자동차로서의 상품성을 가진 차를 갖다가 생산해 낼 수 있는 그 기반 자체가 없으니까 못 냈겠죠. 있으면 냈겠지. 저가 자동차, 테슬라 저가 자동차 필요하다는 얘기는 테슬라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모델 S 이거 너무 비싸잖아. 빨리 저가형이 나와야 돼. 그래서 모델 3가 나와서 대폭발을 한 거죠, 시장이. SUV가 없으니까 SUV를 내야 돼. 근데 SUV 생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델 3 키만 좀 키워.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가장 못생긴 모델 Y가 탄생을 했습니다. 역시 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진짜 저가형입니다. 2만 불대로 출시를 해서 중국의 자동차들과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 테슬라가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던 바로 그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 이거가 돼야 돼요. 또는 그게 아니면 지금 다시 옛날의 GM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모델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내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뭐 세단 있고 SUV 있고 트럭 있고 그럼 된 거 아니야? 아이고 이보쇼. 일단 다 크잖아요. 작은 차 없어요. 작은 차인 거고 세단 SUV 말고 해치백, 외건 뭐 이런 건 없어요? 미니밴 없어요? 없대?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고 그 수요를 갖다가 그 뭐 시장 얼마나 된다고 그거 뭐 몇 대나 팔린다고 라는 생각으로 안 만든다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미쳤다고 그걸 만들고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자신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테슬라는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모델 다양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는 옛날 20세기 초반의 헨리 포드처럼 자, 나 우리 회사 저기 모델 T만큼 좋은 차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많이 팔릴 거고 우리는 이 모델 T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만드는 게 최고야. 그 사이에 반격으로 나선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상품들은 꼭 저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무슨 가격 아니 물론 싸죠. 근데 저기 돈 좀 더 주고 훨씬 예쁜 차, 더 좋은 차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접근을 해서 대성공을 거둔 게 GM이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여전히 헨리 포드적인 경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GM처럼 자동도 늘리고 뭐 이것저것 하겠대. 그런 얘기 몇 년째 듣고 있는데요. 얼른 하셔야죠. 알면서 안 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판매량 급감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곧 늘 거야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바뀌어야죠. 첫째로 사장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모델 Y 단일 모델 브랜드로서의 한계를 돌파를 해주든가 아니면 단일 모델이니까 이보다 훨씬 더 싸게 내주든가 뭐 이런 등의 변화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FSD만 되면 세상 다 끝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이거 되면 세상 끝납니다. 세상 끝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얼른 하든가. 일단 이 기술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그 각종 보도 자료들은 그냥 보도 자료로 받아들이시고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베팅을 걸어보실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저처럼 이렇게 팔자 좋은 평론가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거는 뭐 지네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로 그냥 하고 있구만 정도로만 알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실질적인 상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문제가 뭐다? 사장이 미쳤어요. 그러면 사장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둘째로 모델 Y에 편중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된다. 얼른 다양화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포지션이 5만 불 이상대에 다 포진되고 있는데 얼른 2만 불, 3만 불대로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판매량이 늘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처럼 판매량이 말라가면 뭐 테슬라의 입장에서도 우리 뭐 주식으로 벌어온 거 많으니까 괜찮아? 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걸로 할 거야. 그런데 다른 회사는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다 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좀 이따가 좀 더 궁극적인 인공지능이 나오면 테슬라가 우리가 제일 앞서가요 그러는데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그때 돼서 뭐 우리 인공지능 엄청 잘해요 그러는데 예 잘하시는군요 가 됩니다. 회사의 경영 성과는 최후의 실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지금 현재의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의 판매량 감소라고 하는 이 결과는 테슬라가 여태까지 형편없이 했다라는 거의 결과일 뿐입니다. 앞으로 엄청 잘할 거야. 뭐 그런 희망이야. 당연히 회사에서는 얘기할 수 있고 우리도 믿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믿음이 현실화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전까지 믿음은 믿음으로만 남고 다시 판매량 증가로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현실화가 돼야지 판매량이 다시 늘게 되겠죠. 왜 요즘 우리 자동차 유튜버들은 테슬라 판매가 이렇게 줄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매우 심각하게 줄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통계는 무의미하죠. 1, 2월 달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책정이 안 돼가지고 1, 2월 달에는 거의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3월 이후, 4월 이후부터 이제 제대로 테슬라도 판매가 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모델 Y 주니퍼도 얼마나 잘 팔리는지 한번 보고 전체 판매량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많이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뭐하러 내가 차 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나치 새끼 만들어보면 차 아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차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 차 말고도 많은데 뭐. 게다가 뭐 5만 불 넘는다네 6만 불 넘는다네 이런 차들은 원래 뭐 제 타겟도 아니었으니까 타시고 싶은 분들이야 뭐 알아서 잘 타시고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희망 목표 차량 구매 차량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마음 편하게 깔 수도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뭐 이제 슬슬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내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열성적인 테슬라 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다른 주제를 한번 찾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